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오늘은 윌슨 베네시 액트 3 제로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미리 알려드리면 이 스피커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윌슨 베네시 전체 라인업 중에서도 그렇고 좀 더 확장시키면 소리샵 이 청담 매장에 있는 제품 중에 너 여기서 그냥 하나 가져라 너 그러면 전 무조건 이걸 가져갑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원픽인 제품, 그런 제품을 오늘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미리 뽐뿌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액트 3 제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원래 그 정도의 화제를 뿌렸던 제품이에요. 이 옆에 있는 이 액트 3 제로가 자그마치 6번째 버전이에요. 윌슨 베네시가 창사 이래 한 모델을 6번 이렇게 버전업을 한 제품은 없어요. 얘가 유일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윌슨 베네시 첫 스피커였어요. ACT1, 액트 1이라고 하죠. 어드밴스드 컴포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복합물을 구성하는 기술, 앞선 기술,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 좀 선도해서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벌써. 이 제품이 94년. 그러니까 윌슨 베네시 첫 제품은 턴테이블이었어요. 윌슨 베넷이라는 동명 타이틀인 턴테이블이었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만든 제품이 액트 1이었어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액트 1은 스테레오 파일에서 너무 당연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공간 재현 능력이 일단 크게 어필했고, 당연히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A 클래스로 바로 올려주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저널에서는 전부 다 그 해의 제품 무슨 상 뭐 어워드란 어워드를 휩쓴 거의 90년대 중반의 최고의 제품이었어요. 스피커 중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화려했던 거를 지금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새 윌슨 베네시를 접하고 이런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런 화제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버전 2, 액트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다시 액트라고 했어요. ACT라고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009년인가? 2009년에는 발매 15주년을 기념을 해서 15주년을 또 자체의 스피커를 기념을 할 정도로 이 스피커 우리 회사의 대표 모델이다 뭐 이런 메시지였겠죠. 그게 액트 60, 그 위에 슈퍼 트위터까지 붙여졌어요. 걔는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디날을 만들고 나서는 윌슨 베네시 전체 한번 지각 변동이 있었죠. 카디날이 그만큼 많은 게 새로, 바디도 새로, 유닛도 새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그런 좀 혁혁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카디날을 만들고 모든 기술이 투입이 돼서 역시 액트에도 ACT에도 카디날의 기술이 들어와서 그래서 만든 제품이 ACT 이볼루션, 액트 이볼루션을 만들었어요. 그 2015년 일이죠. 그게 5번째 모델이었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버전 액트 3 제로. 여긴 더 많이 바뀌었죠. 소위 바디 프레임을 비스코 일라스틱, 그러니까 소재는 비스코 일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폼으로 확 싸서 만드는 이런 소재고, 그 생분해되기 때문에 바이오 컴포짓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런 거를 처음으로 크레이그 밀레스 이 설립자가, 윌슨 베네시의 대표가 그 소재로 새롭게 투입을 하면서 뭐 생분해가 되고 친환경 소재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슈도 아주 잘 만들었지만 소리 자체가 좀 더 좋아졌어요. 약간은 좀 더 하모닉스도 생기고, 그 이전에 혹은 상급기들이 쨍하고 좀 더 공간 재현에 좀 더 집중을 한 모델이었다 그러면 요 3 버전 3들이 되면서는 약간 하모닉스도 생기고 살짝은 심재가 생겼는데, 액트로서는 액트 3 제로부터가 그런 새로운 소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6번째 버전 액트 3 제로는 유닛도 다 바뀌었죠. 그 앞에 피보나치 패턴이 들어가고, 바디는 지금 말한 액트 3 제로 바디로 이제 바뀌었고, 저 유닛들이 전부 테크틱 3 드라이버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위아래 마치 가상 동축으로 생긴 똑같은, 혹시 이게 둘 다 미드레인지인가 혹은 둘 다 베이스인가 이렇게 투웨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위는 미드레인지고 아래쪽이 베이스고 가운데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안쪽에 카본은, 바깥쪽은 실크돔, 안쪽에 카본이 프레임으로 받치고 있는 하이브리드 트위터, 이 가이드는 피보나치 패턴을 입힌 그런 구조로 돼서 그 고역에서 확산되는 그런 회절이나 기타 왜곡을 다 자연계의 감쇄 비율대로 없애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미드레인지나 전체 유닛은 항상 똑같죠. 170mm, 6.7인치, 보통 7인치라고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는데 6.7인치 유닛들을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미드레인지는 크로스오버를 안 거치고 앰프랑 바로 연결되죠.
그런 직결되어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베이스가 여기 하나 있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스피커에서도 아래쪽이 이만큼 떠 있는데 역시 아이소바릭 우퍼가 두 개가 서로 클램쉘 구조로 마주보게 그렇게 두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게 구성된 2.5웨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엔데버 있죠. 스탠드 거치형에서 제일 큰 엔데버처럼 뒤쪽을 얘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뒤쪽에 그런 포트를 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역도 굉장히 넓어요. 34Hz 시작해서 30kHz까지. 그렇게 해서 2.5웨이. 정확히 말하면 이 베이스와 아래쪽 두 개 베이스가 대역의 중간을 중첩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특정 대역에서 야한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위의 제품보다 바디가 작은 톨보이의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윌슨 베네시의 시작이었던 그 6번째 버전인 제품에 그렇게 투입이 된 그런 설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버메스터 032.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안 물어봤는데 어디서 이 린의 플레이어가 들어왔어요. 이 소리샵에서 못 보던 제품인데 린의 셀렉트 DSM 카탈리시스트 버전입니다. 이게 그대로 샘튜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성이에요. 반갑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액티3 제로는 기본적으로 양쪽의 시선이 있죠. 이쪽에서는 윌슨 베네시 사운드의 어떤 표준이 되는 첫 스피커였다가 여섯 번째 버전까지 쭉 이렇게 이어 발전을 해온 윌슨 베네시의 고유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쪽 한쪽에서 보면 이게 윌슨 베네시건 뭐건 간에 이 포맷 자체가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심지어 방에서도 쓸 수 있는, 방이 한 뭐 3평? 심지어 그 정도 돼도, 보통 이제 우리 방이라고 그러면 한 3평 정도,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이 한 3평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런 방에서도 쓸 수 있는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거는 거실에 놓고서 적당히 이 스피커의 능력을, 거실을 채울 수 있는 앰프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거실에서 쓸 수 있고, 방에서 쓰는 요령은 팁으로 알려드리면 출력이 작은 앰프를 쓰세요. 질감이 좋고 출력이 작은 앰프를 쓰면 방에서도 이 스피커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방에서 무조건 스탠드 거치형의 작은 스피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스탠드 거치형 작은 스피커도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모양 보고 짐작할 수 없는 큰 스피커들이 있어요. 하여튼 액트3 제로는 방에서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와 그런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공간에 쓸 수 있는 그런 포맷이라는 것도, 지금 말한 윌슨 베네시 고유의 이 스피커가 사라지는 아주 홀로그래픽한 이미징을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스피커입니다. 제가 이 스피커에 애정을 갖는 이유가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얘기들이, 그런 게 쌓여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봐도 사실 이런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스피커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오디오적 재미와 음악적 감상, 편안히 그냥 무심코 들을 수 있는 품질을 쭉 이렇게 그냥 알아서 채워주는 그런 품질도 있지만, 음악을 집중해서 감상할 때 내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여기에 앰프를 붙이고 소스나 케이블을 붙여서 특성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이 스피커의 가장 큰 미덕이자 장점, 윌슨 베네시 액트3 제로를 쓰는 이유가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그 굉장히 섬세하고 음원에 있는 정보들을 다 끄집어서 보여주는 능력. 문자 그대로 들려준다기보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눈앞에 다 보여주는 이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악기 수가 많아지고 그게 섬세함과 타격이 어떤 해상도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매크로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공간의 앞뒤간, 거리, 좌우의 폭, 공간의 사이즈, 천장의 높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죠. 처음에 들어본 바하의 이게 승천 오라토리오죠. 그 처음에 나오는 오케스트라들, 이게 체인버 오케스트라거든요.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인데 여기 나오는 섬세한 현악기들 소리, 이런 게 갈래를 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느낌, 아주 귀를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감촉들. 하이엔드를 듣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상쾌한 느낌들 있죠. 이게 높은 중역대에서 고역대까지를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해서 들려주지 못하면 이런 소리가 그렇게 사람의 기분을 고조시킬 만큼, 좀 아까 굉장히 우울했는데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질 만큼 그런 감촉을 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 피보나치 트위터,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미드레인지, 사실은 윌슨 베네시 스피커를 이 근처에서 들어보잖아요. 미드레인지 소리가 대단히 아주 섬세한데 수직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윌슨 베네시를 들을 때는 이 토우인도 중요하지만, 토우인이 주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대역의 음색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요 높이, 시청 위치의 높이, 귀 높이를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일반적인 아주 특이하게 앉지만 않으면 그 높이에 맞게 높이 설정을 한 스피커라서 너무 낮거나 높은데 앉지만 않으면 이 음색이 그대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곡을 들어보면 대단히 상쾌하게 시작하면서 그런 아주 공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상쾌한 거하고 공간이 보이는 거는 이런 녹음을 하는 대부분의 아티스트, 연주단체나 지휘자나 그 녹음하는 프로듀서들이 공간을 같이 보이게 해주고 있어요. 음색이 상쾌한데 이게 평면적이거나 굳이 공간을 입체적이지 않게 만들 일은 없단 말이에요. 녹음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이 크게 나오냐, 뭐 높은 데까지 보이느냐, 아니면 조금 그렇게까지 크게, 아니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보이게 하느냐, 뭐 이거의 차이지만, 역시 톤 마이스터가 돼서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표현되는, 그러고서 이제 합창이 쭉 들어오는,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게 아주 잘 표현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 사실 이 윌슨 베네시 스피커에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특이하거나 룸 컨디션을 뭐 독특한 곳, 좌우가 비대칭인 막 이상한 그런 구조에 듣는다거나 앰프를 정말 컨셉이 안 맞는 뭐 그런 앰프를 이 스피커를 이해 못하고 이렇게 연결한 앰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중고역은 알아서 공간을 펼쳐줍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 내는 거는 이제 좀 스킬이 필요해요. 이 스피커가 능률들은 보통 뭐 87, 89, 이 스피커도 89데시벨인데 그 89데시벨은 주로 중고역 요 위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1m 거리에서 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데, 베이스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구조는 베이스의 품질을 사실 이 능률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클램쉘 구조로 위아래를 저 아래쪽 바닥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는 이 베이스를 내는 게 참 어렵죠. 원래 아이소바릭이 저음 내기는 좀 고약해요. 중고역수가 잘 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북쉘프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베이스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앰프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본 오늘 매칭한 버메스터의 그 플래그십 인티저 032가 베이스를 딱 여기까지는 이 스피커의 베이스다라고, 버메스터가 이런 걸 잘하죠. 잘 끄집어내 줍니다. 저 위에 요 세 유닛하고 하나로 쭉 이어진 것처럼 밸런스를 잘 맞춰준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베이스를 잘 못해서 아래쪽 베이스 두 개를 충분히 못 올려줘서 베이스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너무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고역의 에너지가 과해져서 좀 귀가 피곤하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한 개에서 어디가 소리가 나오는 듯한 자연스러움 있죠. 이러면서도 뒤쪽에 입체감 있게 소리가 나오는 이런 느낌. 그런 베이스 다이나믹스의 느낌은 단정하면서 탄력 있게 나오는 그런 느낌들, 여기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딱 그 정도 선에서 베이스를 들려주는데, 포플레이의 101 이스트파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킥드럼이 들어오잖아요. 쿵, 쿵. 이게 과도하지 않고, 이게 좀 과하게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진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공진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저음 말고 울림이 적당히 있어서 포만감을 주는 그런 베이스하고, 너무 왜소해서 저역의 해상도를 잘 들려주는 반면에 베이스의 쾌감 같은 게 좀 약하다, 그런 스피커의 딱 중간쯤 돼요. 그래서 딱 적합하게 울리는 그런 베이스 다이나믹, 그런 펀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버메스터 032가 액트 3 제로에서 그런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주로 아래쪽 요 아이소바릭 구조에 그 두 개 베이스를 내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깔끔하면서도 청량감이 있는 그런 위쪽 공간을 이렇게 띄워 올려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베이스를 탄력을 딱 줄 만큼 그 정도, 여기서 연주자들은 이런 베이스를 여기까지 울리고 있어라는 딱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 정갈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런 베이스를 들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편안한 보컬 곡들, 이제 이런 곡들이 윌슨 베네시에서 어떻게 들려주는지,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은데, 윌슨 베네시는 입체감을 내는 과정에서 또 대단히 막 뭔가 과학적, 막 피보나치 패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에 막 카본을 붙이고 이랬으니까 모니터적일 거야, 뭐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자체를 오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게, 그게 사실 윌슨 베네시가 지향하는 바죠. 음원에 있는 울림 외에는 스피커의 이 구조물 자체가 관여하지 않게 한 뭐 그런 게 사실은 윌슨 베네시 스피커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어보면 보컬과 그 앞에 이제 보컬이 나오기 전까지 쭉 울리는 그냥 편안한, 그냥 안락한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극히 자연스럽게 잘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은 그냥 집중해 듣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핸드폰을 심지어 통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들어도 좀 사람이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 어떻게 보면 윌슨 베네시 같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는 스피커들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소리가 나면 원래 음원에서 편안한 녹음을 했다면 더 편안하게 들려야 됩니다. 지금 딱 이런 곡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곡들도 대단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느긋한 마음까지 돌게 하는 그런 공간감, 공기까지 이렇게 편안해져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애정해야 하는 그 윌슨 베네시의 액트 3 제로를 처음으로 버메스터 앰프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샘튜브 시청실에 어떻게든 좀 갖다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반갑고 의외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옆에 항상 있는데 촬영하다 말고 혹은 촬영 후에 이걸 꺼내다 놓고 이렇게 들을 시간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가정에서 제일 잘 맞는 윌슨 베넷이라는 거, 그리고 꼭 윌슨 베넷이 아니더라도 이 사이즈의 스피커로 방과 거실 그리고 앰프랑 조합을 해서 대한민국에 잘 맞는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버메스터하고는 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그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또 소리샵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이렇게 딱 기간 한정이 돼 있고 또 뭐랑 이렇게 커플링을 지어서 하는지 요새 이렇게 행사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제품은 잘 이렇게 눈에 안 띌 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